결혼한 지 어느덧 6년. 사람들은 늘 우리를 두고 완벽한 부부라 불렀다.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첫 해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매일 저녁을 함께하고 산책하며 끝없이 대화하던 시절. 그때의 우리는 서로를 전부라 믿었다. 지혜는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었다. 밝은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은 한순간에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반대로 나는 조용히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 정반대의 성향이었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으로 함께 떠났던 여행이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숙소. 베란다 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밀려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해변을 끝없이 걸으며 조개를 줍거나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생기와 활기는 주변 사람까지도 즐겁게 만들었고 그 활력을 곁에서 지켜보는 나는 늘 자랑스러웠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도 특별했다. 매일 저녁 함께하는 것이 우리 부부만의 전통이 되었고 나는 직접 요리를 해 그녀와 마주 앉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촛불을 켜고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은 소박했지만 진정한 행복이었다. 내일 결혼기념일이야. 잊지 마. 내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지혜가 환하게 웃었다. 어떻게 잊겠어?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6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 지혜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잔을 부딪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기념일 아침, 나는 그녀를 위해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하얀 백합과 와인, 거실 테이블 위에 꽃을 꽂아두고 그녀가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 정말 로맨틱하네. 가방을 의자 위에 던져놓고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역시 넌 절대 안 잊을 줄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가볍게 입을 맞추고 저녁 식탁에 앉았다. 그날 저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했다. 식사 후 함께 나선 산책길, 시원한 밤 공기가 우리를 감싸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했다. 그러다 지혜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쥐며 물었다. 우리 1년 후에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그리고 10년 후에도. 가로등 아래에 멈춰선 순간 지혜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쳤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킨 듯한 표정.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 춥다. 빨리 가자. 우리는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다. 단순하고 익숙한 일상, 같은 꿈과 같은 계획.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어색함이 스며들었다. 완벽했던 세계에 희미한 그림자가 번져 들어오는 듯 가로등 불빛 사이로 아른거리는 어두운 흔적처럼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곁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는 분명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어쩐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변해버린 걸까? 아침이 오자 모든 게 다시 평소 같았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이야기했고 거울 앞에서 분주히 화장을 고쳤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묘한 눈빛을 포착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기에 내가 본 게 사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 늦을 거야.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거든. 코트를 챙기며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나는 잔을 꼭 쥔 채 대답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문이 닫히자 아파트에는 낯설 만큼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원래라면 이런 하루가 내게 편안함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올랐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고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다. 마치 내가 깨지 않길 바라는 듯한 숨죽인 걸음. 불 꺼진 거실에서 텔레비전조차 켜지 않은 채 앉아있던 나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다. 신발을 벗는 소리, 잠시 멈춘 기척, 그리고 내 쪽을 향한 목소리.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밝은 톤이었지만 묘하게 낯설고 어색했다. 응, 잠이 안 와서.
나는 와인잔을 더 세게 움켜쥔 채 대답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실로 사라졌다. 곧 가방을 열어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보았다. 하지만 지혜는 재빨리 그것을 감췄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내 안의 불안은 더 깊어졌다. 몇 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실로 향했다. 지혜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 어둠에 가려진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늦었네. 티셔츠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조용히 말했다. 모임 어땠어? 응, 좋았어. 그녀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누구 왔는데? 다 왔지. 현수, 나영, 수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기더니 이어지는 말은 너무 가볍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떨림이 섞여 있었고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끝없는 의심으로 뒤덮였다. 잡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던 지혜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충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 쌓여온 불안이 나를 밀어붙였다. 지혜가 출근하자마자 나는 조용히 그녀의 가방 앞으로 다가섰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고장난 시계처럼 불규칙하게 뛰었다. 지퍼를 열었을 때 가방은 의외로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순간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옆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너무 깊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보이지도 않는 자리였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한 위치.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편지였다. 지혜에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이후로 너만 생각나.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편지는 민준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고 지나치게 노골적일 만큼 솔직한 표현들이 이어졌다. 그는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지혜가 약속했던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그가 언급한 건 지혜가 좋아하는 속옷내가 결혼기념일에 직접 고른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꽉 쥔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 나를 속여온 걸까?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단 하나였다. 지혜는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다. 귀가 먹먹했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다고 고함쳤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지혜는 집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분명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혹시라도 가방을 뒤졌다는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친 채 아무 일 없는 듯 가장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녀가 물었다. 별일 없었어.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나가볼까 해.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한 남편의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집을 나서자 나는 곧장 움직였다. 이번에는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운 좋게도 잠금 해제를 깜빡한 채 두고 갔다. 그러나 메시지함은 비어 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흔적이 없는 것이야말로 더 큰 흔적이라는 것을. 처음은 이메일이었다. 무심히 여러 번 받은 편지함 속에서 나는 지혜와 민준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욕망으로 뒤덮인 문장들, 은밀한 만남을 계획하는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짧은 경고.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얼음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듯 정신이 아찔해졌다. 내 앞에서는 행복한 아내처럼 웃어주던 그녀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완전히 다른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 처음 떠오른 충동은 단순했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고 그 더러운 기록들을 모조리 찢어버리는 것. 그러나 나는 멈췄다. 감정의 폭발은 일순간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거짓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언제나처럼 집으로 들어왔다. 코트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마치 내가 본 모든 것, 내가 읽어낸 모든 것들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듯이. 나도 함께 웃었다. 완벽한 남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리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이미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의 신경은 팽팽히 당겨진 주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혜가 다가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고 오히려 더 기쁜 듯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밝음은 가짜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짓된 미소, 억지로 짓고 있는 그 표정을. 속에서는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고요를 유지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나를 속여왔을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주는 어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흔들렸다.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잔을 붙잡는 순간 내가 기다리던 표정이 드러났다. 충격, 당황, 그리고 공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곧장 표정을 다잡고 되물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그것이 내 안의 불길을 더 거세게 키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다.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 지혜.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방금까지 내 어깨에 올려져 있던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다.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애써 말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싸늘하고 비어있는 웃음. 설명,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불안과 공포가 얽힌 그 시선은 마치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벽으로 몰아세우듯 단호히 내뱉었다. 얼마나 된 거야? 일주일? 한 달? 아니면 훨씬 더 오래? 침묵. 그러나 침묵은 곧 답이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잠시도 식지 않았다.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나는 그녀가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매일 집에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나와 함께 앉아 식사하면서 이 바보 같은 연극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깨질 듯 희미하고 불안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몰랐다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되뇌며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다. 지혜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었으면서 선은 넘지 않을 거라 착각한 거야?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떨리는 손으로 가구 모서리를 붙잡았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 번졌다. 사랑의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속삭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버티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 말은 불길에 던져진 기름 같았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 웃음은 비어있지 않았다. 분노로 가득 찬 조롱 어린 폭발이었다. 좋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어.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약속을 나누면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이미 제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챘다. 한순간에 화면을 여러 메시지를 훑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원했던 것을 발견했다. 민준과의 대화. 그건 단순한 감정 따위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을 만큼 구체적이고 은밀한 계획이. 이메일 속 문장들이 내 심장을 차갑게 할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고 그녀는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서늘한 바람처럼 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그 화면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었다. 날 떠날 생각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싹 마른 듯 보였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걸 모를 거라고. 나는 담담하게 던졌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세계가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났다. 지혜는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공기 속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냄새가 맴돌았다.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고 그녀의 손은 떨려서 제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힘없이 소파 위로 집어 던졌다.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뒤돌아선 채로 나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녀의 배신만으로 내 안의 세계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실수였어. 그녀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거의 바람소리처럼 작아 귀에 들어오자마자 부서질 것 같았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걸 어떻게 고칠 건데?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몇 달 동안 쌓아온 거짓말들을 되돌릴 수 있겠어. 내가 집에서 널 기다리는 동안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던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눈물은 이미 그녀도 이게 끝이라는 걸 알게 했음을 말해주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한 걸음 내디뎠다. 내가 고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내 안에서는 천천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심장이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거리는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나를 이끌지 않았고 발걸음은 무의미하게 이어졌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떠오르는 것은 분노뿐이었다. 그녀의 말들, 눈물, 어설픈 변명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그 말은 더 이상 감정의 분출이나 변명 혹은 눈물조차 필요 없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뒤 아무런 말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다. 지혜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문자를 쏟아냈고 전화도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 안에서 빛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남은 건 초라한 절망뿐이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더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자네였다. 나는 더는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야만 했다. 그래서 익숙한 동네를 떠나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창문은 작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 밖으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이전과 다른 풍경, 낯선 정적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보려 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곧 치유의 시작일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날수록 그 상처는 잔혹하게 깊어졌다. 기억은 불씨처럼 잔잔히 타올라 내 안을 갉아먹었다. 지혜의 웃음, 그녀의 속삭임, 내가 고른 선물 모든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에 깨어났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 때마다 내 가슴에는 차가운 칼날이 박히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이혼이 최선이었다고. 그러나 외로움은 그 합리성을 쉽게 허물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길게 숨을 쉬고 바에 앉았다. 조용한 바 카운터,
잔잔한 재즈, 위스키에 쓴 향이 머릿속 소음을 잠시 가렸다. 그런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정숙님이었다. 메시지 한 줄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 문장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의 관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혜와 헤어진 뒤 나는 단 한 번의 연락도 기대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끊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숙님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잠시 망설였다. 받는 게 옳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그러나 결국 호기심이 내 주저함을 눌러 이겼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날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정숙님을 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오래 짊어진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지혜가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걸까? 그녀가 지혜를 감싸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설득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숙님은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충실하지 못하다는 걸.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바람을 피웠어요. 하지만 난 믿었어요. 당신이라면 지혜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에 내 안에서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백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정작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숙님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랑이 그 애를 바꿀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난 틀렸어요. 우리는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에서 지혜의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는 건 단지 스스로의 선택이 초래한 파국을 감당하려 애쓰는 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분노, 원망, 실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걸. 다만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뿐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랐다. 오랜 시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음을, 이제 내 삶이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할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다.